안녕하세요. 나눔 0700 서현진입니다. 7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혹시나 장마와 무더위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아픈 엄마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고3 딸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주인공 만나보시죠. 다리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영미 씨. 척추관 협착증으로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서 자세를 이리저리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1년 전부터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머리 감자. 일어나. 아픈 엄마를 곁에서 보살피는 건 하나뿐인 딸 예주입니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다. 엄마 허리 아파가지고 일어서서 혼자 못 감아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감겨줘야 돼요. 예주가 이렇게 머리 깎여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시원하다.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와 딸, 이 모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른 아침, 엄마 영미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일어서는 게 힘들어 바닥을 기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꼭 예주보다 먼저 일어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아침밥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힘겹게 쌀을 씻어 밥을 하는 영미 씨. 딸 하나 있는 거 아침마다 밥은 챙겨서 먹여야죠. 빈속으로 학교 가든가 빈속으로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항상 챙겨서 먹여요. 서 있는 자세가 힘들어서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두고 요리하고 있는데요. 왜 힘들게 하고 있어? 엄마랑 들어가, 내가. 엄마랑 같이 하자.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내가 할게. 이거 할 거야? 알았어. 엄마 좀 엎드려 있을게. 이거 엄마 여기 있을게 그러면. 들어가 있으라고. 아픈 엄마를 대신해 반찬을 준비하는 예주. 학교 가기도 바쁘지만 되도록 엄마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시간 촉박한데 제가 안 도와주면 엄마가 밥 잘 안 챙겨 먹어가지고 아침이라도 같이 먹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볼까? 된장 내리죠. 영미 씨는 허리가 아파서 밥을 먹을 때도 엎드려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잘 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앉아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먹으면 고통스러워서 밥 못 먹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픈 허리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번 챙겨 먹어야 하는 양만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아플 지경입니다.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신장약하고 허리약하고요. 마약 진통제요. 힘들어요. 속도 안 좋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되니까. 다 처방에서 먹는 약이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남편을 10년 동안 극진히 병간호한 영미 씨. 남편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재작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빠가 있을 때는 이제 아빠한테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자기 몸에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막 긴장이 풀린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또 병이 온 것 같아요. 한 번에. 딸로서도 그렇고 같은 여자로서 불쌍해요. 왜냐면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된 시간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몸이. 근데 척추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끝나고 또 척추가 안 좋았다고 해서 애기 아빠를 간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또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싫고 내 남편인데 나도 솔직히 애기 아빠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사실은.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괴롭네. 신랑까지 저렇게 돼버리니까. 엄마 나 갔다 올게. 아이고 조심해서 갔다 와. 밥 챙겨 먹고 알았어, 너도 조심해서 갔다 와. 끝나고 바로 와. 좀 이따 전화할게. 그래도 예주가 있어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예주를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영미 씨. 외출할 때면 항상 우산을 챙깁니다. 혼자서 걷는 게 힘들다 보니 우산이라도 의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몇 발자국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파 지팡이 대신 들고 가요. 우산이라도 들고 가야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우산 들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는 게 싫어갖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몇 걸음만 걸어도 금세 주저앉고 마는 영미 씨. 집 앞까지 오는 병원 버스를 타고 겨우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한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어요? 못 걸어요. 몇 몇 걷기 힘드시고. 원래 협착증이 있으면은 제일 큰 문제가 통증보다가 걷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리 쪽으로 가는 영미 씨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요. 작년에 수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300여만 원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을 처방을 해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이제 척추가 계속 어긋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하반신 마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목에 이제 특히나 발목에 힘이 떨어진다면은 거기가 힘들 테고, 향후에는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미 씨는 5년 전부터 혈액투석도 받고 있는데요.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기능이 5%밖에 남지 않아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엄마가 걱정된 예주는 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병원으로 왔는데요. 엄마, 괜찮아? 아이고, 힘들어. 아파? 다리가 많이 아파요. 혈압 떨어졌어? 그러면 조금 떨어졌다 괜찮아. 혈액투석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예주는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엄마, 다리도 이렇게 아픈데 신장이라도 안 아파야 되지 않겠어? 싫어. 나도 이제 손님인데 검사라도 받아보자. 너 힘들게 하는 거 싫어. 왜? 엄마가 자식이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검사만 받아. 난 싫어. 몸에 칼 쥐고 싶지 않아. 엄마가 힘들어도 이게 편해.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주의 앞날을 생각하면 딸의 신장을 이식받을 수 없는 영미 씨. 어릴 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다 컸고 성인도 다 돼가니까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얘기 꺼내게 됐어요.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엄마랑 지낼 날이 더 소중하니까 검사해서 맞으면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엄마가 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식구가 여럿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딸 하나뿐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내가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딸 가슴에 칼질하는 거 싫어요. 하지만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예주는 어떻게든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혈액투석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숨 쉬는 것 빼곤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지쳐버리는 영미 씨. 하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편히 누워서 쉬지도 못하는데요. 그럴 때면 예주가 엄마 허리를 안마해주곤 합니다. 아르바이트 가기 전 집에 혼자 있을 엄마를 위해 이것저것 챙기는 예주. 엄마, 나 알바 가도 밥 거르지 말고 빵이라도 먹어. 알았어, 고마워. 먹어. 나 알바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전화할게. 전화 문자 잘 주해. 알았지? 알았어. 진짜 엄마로서 너무너무 부끄럽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이 어린애가 미성년자인데 그걸 엄마한테 해주고 있으니까 근다고 자기한테 자기 옷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엄마한테 저한테만 써요. 얘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아픈 상황에 예주는 집 근처 떡볶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6232요. 안녕히 가세요. 기초생활수급비로 모녀가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예주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창 사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예주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데요. 알바해서 엄마 병원비나 수술비로 다 썼어요. 혈관 수술이나 엄마 입원했을 때 입원비로도 쓰고.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해서 오늘 수술비를 다 모을 수 있을까요? 계속 해야죠. 엄마가 입원하고 계시다면서 애가 좀 울먹거리면서 근데 좀 안 됐더라고요.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술 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수술해 드린다고. 그런데 지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모으냐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때문에 힘들어도 빠지지도 않고 그래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인데 언제 엄마 수술비를 모을 수 있을지 예주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는 예주. 학교 다니면서 엄마 챙기랴 밤늦게 아르바이트까지 예주의 고단한 하루가 흘러갑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아빠를 보러 온 예주. 엄마가 아프고 나서 자주 찾아오질 못했는데요. 예주랑 나랑 많이 사랑했던 거 알지? 나도 많이 사랑해. 더 많이 오지 못해서 미안하고 보고 싶어요. 엄마가 건강해지면 함께 바다에 놀러 가는 것이 예주의 소원인데요. 내년 여름엔 바다에서 행복하게 웃음 지을 모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다는 예주. 그 마음이 참 기특하면서 안타까웠는데요. 심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앉아있는 것도 걷는 것도 힘든 엄마 영미 씨. 당장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수술을 미루고 있는데요. 게다가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기능도 5%밖에 남지 않아 일주일에 3번씩 투석도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예주가 엄마의 식사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떡볶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술비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영미 씨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술만 받고 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딸 예주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엄마 영미 씨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족이 수술비 걱정 없이 수술받고 또 치료해서 건강해질 수 있게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하니까 5하고 5 더했어. 5하고 5하고 더해보자. 정우야. 6. 5하고 5하고 더해서 6이 됐어. 아니야, 8이요. 8이 됐어. 아니야. 7. 12살 정우는 학습 능력이 7살 수준인데요. 정우를 좀 더 일찍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한 엄마 미라 씨.
뭐 애가 늦거니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면 또 제가 그때 있었으면 아이를 돌볼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라 씨는 모자원에서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데요. 장애가 있는 정우는 엄마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아이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엄마 미라 씨의 이야기입니다. (5년째) 오갈 곳 없는 엄마와 아이들이 지내는 모자원에서 살고 있는 미라 씨네 가족. 이정우 박사님! 일어날 시간이에요. 얼른 일어나보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 미라 씨.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오늘은 죽을 끓여보는데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겠다며 떼를 쓰기 시작하는 정우. 아침마다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생각해봐, 정우가. 그럼 지금 정우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행동이야? 응? 우여곡절 끝에 세 식구가 밥상 앞에 모여 앉았는데요. 중학교 3학년인 형 건이는 밥을 잘 먹는데 정우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우가 잘 먹을 수 있지? 얼른. 정우 잘 먹잖아. 엄마 잘 먹는데. 배가 아파. 잠깐만 먹어. 배불러. 뭐? 다 먹었어요? 배불러서. 배불러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선생님이 안고 싶어요. 인사도 또 해야지.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뽀뽀. 뽀뽀. 정우 뽀뽀해. 잘 다녀오세요. 네. 정우는 모자원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요. 일단은 지가 뭘 좀 혼자서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혼자서 걸어서 버스를 타게끔 하려고 해요. 보내놓고 불안하진 않으세요? 제일 처음에 작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 좀 잘 가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덜해요. 정우가 이렇게 혼자 스쿨버스를 타게 된 것도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12살이지만 발달 치료를 받느라 입학을 늦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우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모자원에 들어오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를 전전했던 미라 씨. 쉼터에서 7살 정우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미라 씨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제 잘못인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제 술을 좋아해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저 건이하고 정우하고 저하고 쉼터란 곳에 피신을 했어요. 쉼터 때는 너무 많이 울었죠. 정우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문을 잠그고 놓고 살았으니까요. 정우 때문에요? 네. 나가서 아이들하고 싸우고 막 때리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 이곳은 지역 보건지소. 미라 씨는 올해 3월부터 이곳에서 의료 돌보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자원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쌤 다녀올게요. 수고하세요. 네. 옳지, 혈압책이에요. 미라 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지 챙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간다고 하면 좀 못마땅을 하고. 오늘 방문한 가정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들을 10년째 돌보고 있는 할머니 댁인데요. 미라 씨가 좋은 말벗이 되어주곤 합니다. 감당할 만큼. 엄마의 힘이 대단하다.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 누가 하겠어요? 자식이니까, 엄마니까 하는 거잖아요. 되게 자랑스럽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항상 낮은 곳만 쳐다보면 돼요. 낮은 곳만. 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소통이 되고 또 혼자서 내 안에 숨기고 있던 거 털어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죠. 서로 아픈 아이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얘기해도 공감대가 안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또 어머님도 저에게 힘을 주세요. 네, 애쓰셔요. 네. 성실하게 일하는 미라 씨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친 정우를 데리고 발달센터에 가는 미라 씨. 배고프다 했어. 정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술 치료와 인지 치료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의사소통도 힘들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됐던 정우. 기억 빠졌다. 똑딱 똑딱 똑. 이따가 이거요.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 글씨를 읽고 쓰는 수준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똑딱 1,500원인데. 정우가 가장 어려워하는 수 개념. 그래도 처음과 달리 조금씩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 봐봐. 1,500원. 더하니까 5하고 5 더했어. 5하고 5 한번 더해보자. 정우야. 6. 5하고 5하고 더해서 6이 됐어. 아니야, 8이요. 8이 됐어. 아니야. 5하고 5하고 더하니까 10이 됐어. 그래, 10이야, 10. 자, 보자. 정우야. 그래서 아이가 언어 부분에서 이제 저희랑 그 치료 활동을 하는 중에 실제로 과다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라든가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기복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부모님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가정의 형편을 저희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미라 씨는 치료를 받는 만큼 좋아지는 정우를 보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활동적인 운동 치료도 함께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이렇게 치료 잘 받아서 중학교도 그냥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가는 거는 이제 그냥 희망사항이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진짜 뭐 자기가 동계상을 할 수 있을 정도. 엄마가 대학에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 도우미까지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사이. 건이가 동생 정우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했는데요. 그냥 평소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건데요? 평소에도 자주 해요? 네. 첫째 건이는 엄마 미라 씨에게 속 깊고 든든한 아들입니다. 잘 씻었어요? 아니요. 평소에 이렇게 말 듣진 않아요. 빨리 와. 그래서 제가 동생 딸은 좀 맡기려고. 미라 씨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9월 초면 모자원에서 나가야 하는데요. 직장을 얻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사갈 집 보증금을 따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또 해봐야 돼가지고 지금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네. 3개월 동안 어떻게 잘 알아보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하나를 들이면 둘을 얻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생활하시기 때문에 좀 뭔가에 지금 퇴소하실 때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밑받침으로 해서 더 열심히 생활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해 주시는 거. 8월까지는 이사갈 집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미라 씨. 요즘에는 평생교육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의료 돌보미 일이 2년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와 같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언어 치료사가 되는 것이 미라 씨의 목표인데요. 학교 다니기 전에는 진짜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가사 도우미나 그 다음에 그거 식당 이런 일밖에 못했는데 그나마 학교 다녀서 졸업장이 생기니까 그래도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경력을 좀 쌓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을 땐 막막해서 눈물밖에 안 나왔지만 이젠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미라 씨.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미라 씨를 응원합니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또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딴 엄마 미라 씨. 참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정폭우로 두 아들을 데리고 쉼터를 전전하다 모자원에서 살게 된 미라 씨. 미라 씨는 돌아다니면서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의료 돌보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 정우는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지적 수준이 7살밖에 되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곧 모자원을 비워줘야 한다는 건데요. 늘 빠듯하게 생활하다 보니 모아놓은 보증금이 없어 당장 살 곳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엄마 미라 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엄마 미라 씨가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아서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눔 0700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보내주신 후원금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